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탐탐 정보입니다.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 주식 투자 성적표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동학개미의 수익률이 26.81%를 기록했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수익률은 6.13%에 그쳤습니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 주식이 답이라며 해외 주식에 올인했던 분들은 허탈하실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냈는지 분석해봤더니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10대와 여성 투자자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성공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올해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하면서 박스피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떠나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1월 2일 2398.94에서 시작해서 지난달 4일에는 장중 4226.75까지 올랐는데요. 약 10개월 동안 무려 76.19%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은 21.10% 상승했고요. S&P 500은 15.39%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125는 31.01%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상승률 76.19%가 세계 주요 지수를 훌쩍 웃도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죠. 그동안 미국 주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분들께는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는데요. 올해만큼은 국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런 결과 덕분에 국내 증시도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된 한 해였습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투자 성적표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서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 약 183만 명의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먼저 전체 투자자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72%가 수익을 냈습니다. 수치로 보면 131만 명이 수익을 본 것인데요. 반면 손실을 본 투자자는 28%로 51만 명이었습니다. 평균 수익금은 510만 원이었고요. 3천만 원 이상 이익을 거둔 투자자도 48,500명에 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냈는지 연령별로 분석했더니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연령대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10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무려 31.35%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어서 60대 이상이 28.78%로 2위를 차지했고요. 30대가 26.84%, 40대가 26.20%, 50대가 25.83%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25.21%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은 20대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 의외인데요. 성별로 보면 격차가 더 컸습니다. 여성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30.71%였고요. 남성 투자자는 24.11%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6.6%포인트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투자 패턴이 성적을 갈랐습니다. 분석 결과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자주 사고 팔수록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여성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투자자들이 한 번 사면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 1위를 기록한 10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0대 투자자들도 거래 빈도가 낮았는데요. 이건 부모님들이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장기간 보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4848, 즉 사고팔고를 반복한 투자자보다 장기간 묵혀둔 투자자가 더 많은 이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주는 교훈이 정말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도 성적을 갈랐는데요. 높은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의 종목을 분석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형주와 지수 중심으로 매수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같은 대형주와 TIGR,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 것인데요. 반면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어땠을까요? 레버리지 상품 비중이 높았습니다.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 흔히 SOXL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TQQQ 같은 상품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아이렌, 비트마인 같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도 많이 투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투자가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은 것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오르면 크게 오르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크거든요. 안전하게 대형주와 지수에 투자한 동학개미가 공격적으로 레버리지와 중소형주에 투자한 서학개미보다 4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올해 가장 잘 나간 업종은 반도체와 조방원이었습니다. 조방원이 뭐냐면요. 조선, 방산, 원자력의 줄임말입니다. 이 업종들이 상승 폭 대부분을 흡수했는데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 업종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올해 손실이 가장 컸던 종목을 보면요. 1위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엔캠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역배팅한 인버스 2배 ETF도 손실을 키웠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급등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을 안긴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였습니다. 업종 선택이 수익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방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벽은 여전히 높았는데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해 봤더니 그중 3종목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이 마이너스 2.72%,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마이너스 8%, CJ제일제당이 마이너스 16.26%였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7%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올랐습니다. 단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무려 181%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87%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외국인이 산 종목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현대모비스도 연초 대비 44%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IT 대형주 위주로 전공법을 택했는데요. 이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외국인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내년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의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상단을 4,500에서 5,500으로 보고 있고요. 하단을 3,500에서 4,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전망을 보면요.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으로 소비 관련 업종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 발표로 건설주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쏠림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올해는 반도체와 조방원에 쏠려 있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국내 주식 세제 혜택 등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AI 거품 우려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는데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올해 국내 투자자 수익률이 26.81%로 해외 투자자 수익률 6.13%를 4배 이상 앞섰습니다. 코스피가 10개월간 76.19% 급등하면서 박스피 5명을 벗었는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0대와 여성 투자자였습니다. 거래 회전율이 낮고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대형주와 지수 중심으로 투자한 분들이 레버리지와 중소형주에 투자한 분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내년 코스피 전망은 상단 4,500에서 5,500, 하단 3,500에서 4,000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으실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주 사고 팔기보다 장기 보유하고 고위험 상품보다 대형주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